자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루프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고리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순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루프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은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나타냅니다. 자바에서는 루프를 위해서 for 루프라는 거하고 while 루프, 두 개의 루프가 존재를 해요. 사실 이거보다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for하고 while이라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자, 그럼 먼저 루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에 value라는 변수를 갖다가 1로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value는 value 곱하기 2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value를 2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value는 2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value 값을 출력을 해봐라 했죠. 그래서 여기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줄로 내려오면 value를 또 value 곱하기 2를 해라. 현재 있는 값에 2배를 하라는 거죠. 4가 됐고, 그래서 출력을 해라. 그래서 두 번째 출력문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내려와서 계속해서 유사한 작업이 반복이 돼요. value는 또 value 곱하기 2를 해라. 그러면 4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자, 내려와서 다시 또 value는 value 곱하기 2를 해라. 그래서 1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출력을 해라. 그래서 마지막 출력문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들이 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얘도 똑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얘도 같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걸 4번을 반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 100번을 반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이 없다라면 이걸 그냥 100번을 쓸 수밖에 없죠. 이 프로그램 코드가 이게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for 루프 또는 while 루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for 루프라는 것을 이제 처음 보게 되면 좀 혼동스럽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for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for 루프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블럭을 형성을 합니다. 자기의 코드를. 그래서 이 중괄호를 써줘요. 이만큼이 내 코드다라고 해서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순환 구조를 갖는 루프가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for 루프라는 것은 이 괄호를 요구를 합니다.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2개가 나타납니다. 그 세미콜론 2개 사이에 보게 되면 처음에 있는 것이요, 이걸 이제 초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는 것은 뭐냐, i라는 변수를 이 루프 안에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i라는 변수는 이 루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루프 바깥으로 나가면 더 이상 i라는 변수는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i를 0으로 정의를 했죠. 인트로 정의하면서 i는 0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 사이에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반복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에 오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 나타나야 됩니다. 결과가 true 또는 false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문이 참이 되면, 그러면 자기 이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끝냅니다. 자, 그럼 현재 i가 0이고 4보다 작기 때문에 참이죠. 따라서 이 블록 안에 있는 이 2개의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value를 우리가 1로 초기화를 했죠. 여기서. 그래서 value는 현재 있는 value에다 곱하기 2를 해라 해서 2가 되죠. 그 다음 내려와서 그 값을 출력을 해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 블럭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 뭘 하냐면 요 세 번째 있는 것을 실행을 시킵니다. 명령문이죠. i++니까 현재 i 값을 1을 증가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얘를 1을 증가시키죠. 자, 그 다음에 이 초기 조건은 와보질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를 오느냐, 이 반복 조건을 와서 이것이 참인지를 또 검사를 해요. 참이라면 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i가 1이고 4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따라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밸류는 밸류 곱하기 2를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밸류가 이제 4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줄 출력을 해라 해서 두 번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죠. 끝났으니까 다시 이 증감 조건, 이 세 번째를 갖다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i++니까 i가 2로 증가가 되죠.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이 루프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를. i가 4보다 작냐, 참이죠. 2니까 i가. 따라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밸류는 밸류 곱하기 2에서 8을 내보내고 출력하라고 그러죠. 따라서 밸류의 값은 8, 세 번째 출력을 하고 끝났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서 i++ i가 3이 되죠. 그리고 검사합니다. i가 4보다 작냐, i가 현재 3이니까 또 참이죠. 따라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밸류는 밸류 곱하기 2가 밸류가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라 그래서 밸류의 값은 16이 됩니다. 자, 끝났어요. 다시 세 번째를 실행을 해요. i++ i가 4가 되죠.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이 루프를 끝낼 것이냐 다시 계속 할 것이냐 해서, 근데 이제는 i가 4니까 4가 4보다 작냐, 이건 폴스죠. 따라서 이것이 폴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실행을 멈추고 이 for 루프를 종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출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네, 이 for 루프는 처음에 보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자주 보면 아주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코드는 이건 파이썬 코드예요. 여러분 작년에 파이썬 수강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파이썬 언어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for루프를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맨 앞에 for라는 이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리고 괄호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세미콜론이 꼭 2개가 필요하고, 처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반복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을 증감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요. 얘는 만약에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맨 처음에 이 초기 조건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복 조건이 참이라면 들어와서 자기 이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끝났을 때 이 세 번째 증감 조건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이 반복 조건이 참이냐? 참이면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끝나면 이 증감 조건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반복 조건을. 그래서 참이면 들어오고 거짓이면 이 for 루프를 끝내는 거죠. 자, 이 초기 조건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변수를 갖다 여기서 선언하거나 그런 거를 합니다. 이 초기 조건은 맨 처음에 딱 정확히 한 번만 딱 합니다. 한 번만 실행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이 for 루프는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요, for 루프는 우리가 이 어떤 반복되는 작업을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할 때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근데 while 루프는 이제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를 때 사용하면 또 좀 편하고요. 그래서 이게 for 루프하고 while 루프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쪽에서 아까 봤을 때 이 i라는 변수를 for 루프 안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int 타입이다라고
그러면 이 i라는 변수는 이 for loop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for loop 바깥에서 i라는 변수를 참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참조하려고 하면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i라는 변수를 꼭 이 for loop 안에서만 정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 바깥에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i라는 변수를 이 for loop 외부에서 int 타입이다라고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i를 맨 처음에 0으로 최초에 정의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들어와라. 그래서 실행을 할 거고요. 명령문들을. 그 다음에 끝나면 세 번째 이것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반복 조건을 검사해서 참이면 또 들어오고 거짓이면 나가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하고 이 변수를 이 for loop 내에서 정의하는 것과 for loop 바깥에서 정의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경우에는 이 i라는 변수가 for loop 외부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i라는 값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예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i라는 변수를 이 for loop 안에서 정의를 했다라면 그러면 i라는 변수는 이 for loop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for loop 예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value라는 변수를 1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i라는 변수를 이 i 변수는 이거 for loop 안에서 쓸 건데 외부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loop를 만났죠. 그래서 i를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질문하죠. i가 3보다 작냐?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합니다. value를 현재 있는 value의 2배 그리고 출력해라 해서 첫 번째 출력이 나오고요. 자, 종료됐을 때 i++가 실행해서 i가 1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i가 3보다 작냐? 참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value는 value 곱하기 2다. 그 다음에 출력. 그래서 출력이 되고요. 끝났을 때 i++ 실행을 해서 i가 2로 변하고 질문을 해서 i가 3보다 작냐? 참이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value는 value 곱하기 2다. 그 다음에 출력해라. 밸류 값은 8을 출력을 하고요. 네, 끝났을 때 증감 조건을 실행을 해서 i가 3이 되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i가 3보다 작냐? 이것은 3은 3보다 작냐? 이걸 물으니 false죠. false니까 이 for loop가 이제 종료가 되고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i 값을 출력을 해봐라. i가 3을 갖고 있죠. 그래서 i는 3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니까 프로그램 종료하고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i 값을 출력하라는 것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 i라는 변수를 for loop 안에서 정의하지 않고 이 외부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전하고 똑같은 예제인데 이번에는 이 i라는 변수를 어디서 정의를 했냐면 이 for loop 안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int i 이렇게요. 자, 이 경우에는 i라는 변수는 이 for loop 안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에 나가서는 이 for loop를 벗어나서는 더 이상 이 i라는 변수를 갖다 우리가 참조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i 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죠. 이건 에러입니다. 처음엔 이건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for loop의 이 변수는 이 안에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이거는 파이썬 버전입니다. 이 파이썬. 이것도 거의 유사한 에러를 낳는다라는 거죠. 파이썬 배웠던 사람들은 좀 기억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증감 조건에서 i 값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i++에서 일씩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게 꼭 일씩 증가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i를 어떤 형태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i 값을 2배를 하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맨 처음에 value를 1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i를 외부에서 정의를 했죠. 자, forF에 들어와서 i를 0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i가 6보다 작냐? 참이죠. 따라서 들어와서 value를 현재 있는 value의 2배. 그리고 출력해라. 그러니까 value는 2다. 출력이 되죠. 자, 종료됐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데 i를 이번엔 2를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 질문합니다. 2가 6보다 작냐? 참이죠. 따라서 다시 들어와서 value는 현재 있는 value의 2배, 4, 출력되죠. 끝났을 때 i는 i 플러스 2가 실행이 돼서 i가 4가 되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4가 6보다 작냐? 참이죠. 따라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value를 현재 있는 value의 2배, 그리고 출력. 그래서 value는 8. 끝났을 때 i는 i 플러스 2, i가 6이 되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i가 6보다 작냐? 그러니까 6이 6보다 작냐? 이 false죠. 따라서 이 forF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맨 처음에 리미트라는 변수를 20으로 초기화를 시켰고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sum은 합이죠. 그다음 이 forF는 이제 이 forF도 우리가 if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forF 안에 종속된 명령문이 딱 한 개라면 이 중괄호가는 옵션입니다.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전에는 가급적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forF에 종속된 명령문은 이거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코드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자, i라는 변수를 forF 안에서 정의를 했는데 처음에 1이죠. 그래서 i가 리미트 20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죠. 따라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sum에다가 더하기 i를 해라. i가 1이니까 1을 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i를 1을 증가시키고 물어보죠. 2가 20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니까 다시 들어와서 sum에다가는 현재 있는 sum에다가 더하기 i 값을 해라 했으니까 현재 있는 sum에다 더하기 2가 3이 되겠죠. 종료되고 다시 증감 조건을 실행해서 i가 3이 되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i가 20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니까 또 들어오죠. sum에다가는 현재 sum에다가 i 값을 더해라. 그러니까 6으로 변하죠. 예.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증감 조건을 해서 i를 1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i가 리미트 20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니까 또 들어오죠. 그래서 sum은 현재 있는 sum에다가 i 값을 더해라. 그러니까 10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게 이제 20번을 반복을 합니다. i는 1에서부터 리밋이 지금 20이니까 총 20번을 반복을 하죠. 그러면 이 forF가 하는 일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이 forF가 하는 일은 결국 이 i 값들을 계속 이 sum에다가 축적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더하느냐? 20까지 더하게 될 겁니다. 그 합이 이 sum이라는 변수에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sum을 출력을 해라 그러면 1부터 20까지 합인 210이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초기화할 때 이제 이게 뭐 에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줄맞춤을 잘해야 되는 것이요. 지금 이쪽 예제에서는요, 이 forF에 중괄호를 안 썼죠. 자기 블록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for 종속된 명령어는 요거 한 개예요. 이 썸은 썸 더하기 i다. 요 출력문은 이 for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실제로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써주는 것이 맞아요. 잘못 실수해서 오른쪽으로 집어넣고 마치 내가 봤을 때는 이 출력문도 이 for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 줄맞춤을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가 보여주는 건요. 우리가 이 증감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복합 명제를 만들어서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요? i가 10보다 작고 그리고 썸이 5보다 작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봅시다. 맨 처음에 썸을 0으로 초기화를 놨습니다. 그 다음에 for에 들어와서 i라는 변수를 int 타입으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1로 초기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i가 10보다 작냐? 참이죠. 그리고 썸이 이 썸이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썸이 5보다 작냐? 참입니다. 그렇죠? 참이니까 전체가 참이 돼서 for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썸은 썸 더하기 i다. i가 지금 1이니까 썸은 1로 변하죠. 자,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증감 조건에서 i를 1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i가 10보다 작냐? 참이죠. 그리고 썸이 5보다 작냐? 참입니다. 따라서 다시 들어오죠. 썸은 썸 더하기 i에서 3으로 변하죠. 자, 끝났을 때 증감 조건에서 i는 요번에 3으로 증가가 되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i가 10보다 작냐? 참이고 썸이 5보다 작냐? 또 참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니까 전체가 참이죠. 따라서 다시 들어옵니다. 썸은 썸 더하기 i. 그러면 6으로 변하죠. 그리고 끝났을 때 i 값을 1을 또 증가시켜 줍니다. 4. 그리고 들어와서 물어보죠. i가 10보다 작냐? 그건 참이에요. 현재 i가 4니까. 근데 썸이 5보다 작냐? 아니죠. 지금 현재 썸이 6이니까 이게 폴스죠. 따라서 더 이상 이 for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걸 출력을 하죠. 그래서 썸은 얼마냐? 현재 있는 썸은 6이니까 6을 출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증감 조건 부분에서는 결과가 true 또는 false 그것만 낳는 어떤 복합 명제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루프 안에서 이 브리크라는 명령어, 이건 브리크는 키워드입니다. 명령어고 브리크가 뭘 깬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포르프를 가령 뭐 포르프를 갖다가 우리가 100번을 반복을 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도중에 조기에 이제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다만 이 브리크라는 것은 브리크 명령어는 반드시 이것은 for나 while처럼 루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브리크라는 것은 루프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루프가 아닌 데서 for나 while 루프가 아닌 곳에서 브리크를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자, 예제를 한번 보죠. 먼저 value를 1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for에 들어와서 i라는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int 타입으로. 그리고 0으로 초기화를 했죠.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i가 8보다 작냐? 참이기 때문에 들어오죠. 그래서 value를 2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자, value가 5보다 크면 브리크다 그러면 만약에 value가 5보다 크다라면 이 for를 종료해 버립니다.
근데 현재 밸류가 5보다 크지가 않아요. 밸류가 2니까 따라서 이것이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for로프는 종료가 되고 증감 조건에 와서 i를 1로 증가시킵니다. 이거 다시 물어봐요. i가 8보다 작냐? 참이죠. 따라서 밸류는 밸류 곱하기 2, 4로 바뀌죠.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합니다. 밸류가 5보다 크냐? 아니죠. 이제 밸류가 4니까 따라서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for로프가 끝나고 증감 조건에 와서 i를 2로 수정을 하죠. 그 다음에 물어보죠. i가 8보다 작냐? 또 참이니까 또 들어오죠. 그래서 밸류를 현재 있는 밸류의 2배다. 8이 되죠.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밸류가 5보다 크냐? 참입니다. 따라서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면서 이 for로프를 이 상태에서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밸류를 출력해라 하니까 밸류는 8이다. 그리고 밑에서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지금 이 브레이크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목적에서는 0에서부터 0, 1, 2 해서 7까지 8번을 갖다가 반복을 하기를 바랬었는데 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끝까지 가지를 않고 조기에 종료시키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같은 의미인데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죠. 좀 더 익숙해졌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계산하는 걸 한번 봅시다.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굉장히 반복된 작업이죠. n 팩토리얼은 결국 n 곱하기 n-1 곱하기 n-2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것이 n 팩토리얼인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반복된 작업입니다. 사실 이 팩토리얼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함수죠. 10 팩토리얼은 이 정도지만 20 팩토리얼만 가도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200 팩토리얼이다 하면은 상당히 큰 수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팩토리얼을 우리가 for로프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건 뭐 실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뭐냐면 a라는 변수에다가 7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다가 이 a 팩토리얼, 그러니까 현재 a가 7이니까 7 팩토리얼 값을 저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7 팩토리얼은 5040입니다. 이거를 출력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보지 말고 자기가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십시오. 프로그램은 정말 많이 해봐야지 익숙해집니다. 예, 팩토리얼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죠. 자, 맨 처음에 a를 7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i라는 변수를 다 int 타입으로 정의를 해놨죠. 그리고 b에다가는 2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a 팩토리얼 값을 계산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7 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for로프가 i가 1에서부터 7까지 그리고 1씩 증가하면서 따라서 i 값은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엔 1, 그 다음에 2, 3 해서 7까지 가게 되겠죠. 7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그 값을 현재 있는 b 값에다가 곱하기를 i를 해주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b에는 7 팩토리얼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 팩토리얼 값을 b 값을 출력을 해라 하면 5040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7자를 갖다가 가령 뭐 8로 바꿨다. 그럼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것은 8 팩토리얼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9로 바꾸면은 9 팩토리얼 값이 출력이 되고요. 자, 프로그램이 루핑이 된다라는 걸 한번 봐봅시다. 루핑이 된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for로프나 while loop 같은 것들이요.
이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 실행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종료시킬 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핑이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프로그래밍이 지금 루핑이 되는데, 자, i하고 썸을 갖다가 int 타입으로 정의를 했죠. 그리고 i에다가 10을 저장을 하고 썸에다가 0을 저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일 루프는 지금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화일 루프 이제 곧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화일 루프는 이 안에 있는 조건들이 참이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신의 그 블록 안에 있는 명령문을 계속 실행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요, i가 0보다 크면 썸에다가 i 값을 썸을 i로 계속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썸은 10이 되고, 끝나서 다시 올라와서 검사를 했을 때 i가 0이니까 i는 현재 10이니까 계속해서 i 값이 여기서 뭐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얘는 계속 참입니다. 그러니까 썸을 계속 썸에다가 10을 집어넣고 계속 영원히 돕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갖다 중지시킬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에디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에디 플러스 밑에 보면은 밑에 이제 출력창이 있죠. 우리 프로그램의 결과가 나타나는 창이요. 여기에다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에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하나 쭉 뜨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중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지를 갖다가 뭐 스탑으로 돼 있나요? 예. 하여튼 그거를 갖다 클릭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를 시켜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스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면요, 이거 아직 우리가 명확히 이 과정은 보이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걸 하고 있었다라면 컨트롤하고 C 이 두 개 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예, 그 다음 주제는 우리 그 실수를 나타내는 두 개 타입이 있었죠. 플로트 타입하고 더블 타입. 자, 이들은 정확한 값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값을 이진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 실수값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자바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컴퓨터 언어가 다 그래요. 다 이진수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들을 저장을 할 때.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죠. 맨 처음에 r이라는 변수를 더블로 정의를 해서 r에다가 0.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for loop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i가 맨 처음에 i를 0으로 정의를 하고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일씩을 증가시키면서 이 안에 있는 일을 반복을 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11번이 반복이 될 겁니다. i가 0, 1, 2 쭉 해가지고 i가 10일 때까지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현재 R 값을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0.0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R은 현재 있는 R 값에다가 0.1을 더해라.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0.1, 0.2, 0.3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1.0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는데, 예, 이건 뭐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이전 페이지 맨 처음에 보게 되면요, 0.0은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0.1을 더했을 때 0.1도 정확히 표현했고, 다시 여기다 0.1을 넣으면 0.2 정확하게 표현이 됐죠. 근데 0.2에다가 0.1을 더했을 때 정확하게 0.3이 나오지를 않고 0.3에서 맨 뒤에 보게 되면 4라는 숫자가 붙어 있죠. 예, 오차가 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수에다가 다시 0.1을 더하니까 요번에 0.4는 정확히 표현했어요. 다시 여기다 0.1을 더했을 때 0.5 그리고 0.6, 0.7까지는 정확히 표현을 했는데, 0.7에다가 다시 0.1을 더하니까 여기서 더하는 거죠.
0.8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0.7999로 나오죠. 여기다 다시 더하기 0.1을 냈을 때 0.9가 정확히 표현이 안 되고 0.9에 굉장히 근사한 값이 나오게 되죠. 0.89999. 최종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1.0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 1.0을 정확히 표현을 못합니다. 0.9999. 이거는 우리 컴퓨터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우리 컴퓨터의 한계지. 이건 자바의 한계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언어들도 다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러한 한계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수 연산을 하게 되면 그 실수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값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수를 사용할 때는 플로트 타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실수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은 더블을 갖다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플로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일 루프를 한번 봐보죠. 화일 루프는 for 루프, 사실 우리가 for 루프를 이용을 해서 화일 루프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바는 이 화일 루프를 따로 만들어 놨죠. 거의 모든 언어들이 이 for 루프하고 화일 루프는 다 제공을 합니다. 자, 화일 루프하고 for 루프하고는 뭐 거의 비슷해요. 자, 화일 루프는 앞에다가 화일이라고 써줍니다. 근데 화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뭐 하는 동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화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면요. 얘도 for loop하고 마찬가지로 이 괄호가 필요하고 괄호 안에는 반드시 true, false를 낳는 그런 수식이 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그러죠. 자, while loop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자기 조건절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참이라면 자기 이 블록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차례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겠죠. n번까지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나면 그럼 다시 올라와서 이 조건절을 다시 검사합니다. 그래서 참이라면 또 들어와서 또 이걸 실행을 해요. 그리고 끝났을 때 다시 올라와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true라면 또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false라면 이 while loop 전체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이 있다라면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while loop에서도 for loop하고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while loop를 조기에 종료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브레이크를 이용을 해서. while loop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sum이라는 변수에 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라는 변수를 1로 저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 loop를 만났습니다. 자, 조건이 i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현재 i가 1이니까 참이죠. 따라서 들어와서 얘를 실행을 합니다. sum은 sum 더하기 i가 sum에다가 2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i를 1을 증가시켜 줍니다. i가 2가 되죠.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조건문을 검사를 해요. 자, i가 4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sum은 현재 있는 sum에다가 i 값을 더하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i를 2를 증가시켜 줍니다. 끝났어요. 다시 검사합니다. i가 4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죠. 따라서 다시 들어옵니다. sum은 현재 있는 sum에다 i 값을 더해라. 6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4로 변하죠. 끝났을 때 다시 검사하죠. i가 4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sum은 현재 있는 sum에다 i 값을 더해라. 그러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i를 1을 증가시켜주고요. 5. 끝났을 때 다시 검사하면 5가 4보다 작거나 같냐? 거짓이죠. 따라서 이 while loop는 종료가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걸 출력을 하죠. sum은 현재 sum에 10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10을 출력을 해주고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while loop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 줄을 지워버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이제 이게 무한 루프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i 값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없으니까 이 i는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에 가진 1값을 계속 갖게 된다라는 거죠. 최초에 가졌던 1값. 그럼 1은 계속해서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while 루프는 종료하지를 않죠. 영원히 움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무한 루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대개의 경우가 이제 에러죠. 예. 물론 꼭 에러는 아닙니다. 무한 루프를 우리가 실행한다고 해서. 자, 이거 while 루프하고 for 루프를 갖다가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예. 좌측이 우리 이제 while 루프고요. 우측이 이제 우리가 for 루프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똑같이 이걸 출력을 하는 거예요. 썸은 10이다. 자, 이 예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예제입니다. 조금 전에 본 예제. 그러니까 이 예제의 목적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이것을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그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겠죠. 이쪽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썸은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이쪽에서 그 다음에 i라는 변수를 여기서 초기화를 했죠. i를 1이다. 그리고 i가 언제까지 움직이나요? 4가 될 때까지 일찍 증가를 시키죠. 따라서 i가 1, 2, 3, 4 이렇게 4번을 갖다 반복을 하면서 그들 값을 계속해서 썸에다가 더해버리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썸은 10이 될 겁니다. 이 예제가 보여주는 것은 while 루프가 하는 일을 for 루프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서로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for 루프가 하는 일을 while 루프가 똑같이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for 루프하고 while 루프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어느 때 for 루프를 쓰느냐 하면 for 루프는 우리가 반복되는 횟수를 정확하게 알 때, 이걸 정확하게 알 때는 우리가 for 루프를 쓰는 것이 편해요. 그러나 그 대신에 while 루프는 우리가 반복되는 횟수를 정확히 모를 때, 그럴 때 쓰면은 이게 편리합니다. 물론 종료하는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for 루프라는 것은 for into i부터 i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i 플러스 플러스다. 그러면 이 for 루프는 4번을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따라서 반복하는 횟수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그때 for 루프를 사용해 주면 편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while 루프 안에서 우리가 이 브리크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보죠. 맨 처음에 썸이라는 변수에 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i를 1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기 while 루프를 만나서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하죠. i가 4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죠. 따라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썸은 썸 더하기 i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i를 1을 증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썸이 3보다 크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썸이 1이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while 루프가 끝났을 때 다시 올라와서 검사를 하죠. i가 4보다 작거나 같냐? 참이죠. 따라서 다시 들어와서 썸은 썸 더하기 i 그러면 1이니까 3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i를 1을 증가시켜주고 나중에 질문을 하죠. 3이 자 현재 썸에 3이 있죠. 3이 3보다 크냐? 아니죠. 따라서 얘는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while 루프는 여기서 끝나죠. 따라서 다시 이걸 검사를 하는데 i가 4보다 작거나 같냐? 현재 i는 3이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또 들어와서 썸은 썸 더하기 i 6이 되겠죠. 그리고 i를 1을 증가시켜 줍니다. 4. 그리고 질문을 하죠. 썸이 3보다 크냐? 현재 썸이 6이니까 참이죠.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기 종료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브리크해서 이 화일 루프를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이걸 실행을 하죠. 그래서 sum은 현재 sum에 6이 들어 있으니까 그 6을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일 루프 안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브리크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브리크라는 것은 우리가 화일 루프나 for 루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검사한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을 하면 브리크를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조건절 안에서 브리크를 실행을 하지 않고 자, 가령 이게 없고요. 여기다 그냥 브리크를 썼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for loop는 들어오자마자 이게 참이 문제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그다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브리크니까 그냥 화일 루프를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딱 한 번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죠. 화일 루프를 쓴다라는 것에. 따라서 브리크라는 것은 항상 여기처럼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그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그때 여기처럼 브리크를 해라. 그리고 자기가 그 종료하기 전에 뭔가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한 다음에 이 화일 루프를 종료를 시켜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system.out.println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걸 사용을 했었죠. system.out.println. 자, 우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system.out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println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는데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하고 그럴 때는 이 println보다는 system.out.printf라는 이 함수가 우리 함수가 아니라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printf가 훨씬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특징을 한번 봐보죠. 지금 여기서 변수를 4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A에 100, B에 2000, C에 3만을 저장을 했죠. D에 얘는 실수죠. 234.889. 자, 이거는 뭐였나? 이건 커멘트죠. 슬래시 2개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것은 한 줄짜리 커멘트죠. 주석.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system.out.printf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printf에는 일단 이 쉼표가 나타나기 이전에 문자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거 다운표로 쌓인 것이 이제 문자열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죠. 이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스트링, 문자열. 자, 이 printf는 맨 처음에 나온 이 다운표 안에 있는 이 문자열을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적힌 것을 그대로 출력을 하지를 않아요. 그대로 출력한다라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괄호 열고 A 괄호 열고 A 출력하고 이퀄 그리고 %D 이렇게 출력을 할 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D는 이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출력을 해요. 얘는 괄호를 열고 괄호 열고 A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D가 만나면 이 %D에는 어떤 뭐가 옵니다. 뭐가 오느냐? 이 쉼표 다음에 있는 첫 번째 A죠. A가 변수죠. 현재 A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100이라는 정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D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
정수 하나가 온다라는 겁니다. 정수예요. D자는. 그래서 요 A에 들어있는 그 값이 요 자리에 와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A에 100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출력, 요 출력문이 얘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다. 요건 그대로 쓰고 나가다가 %D 대신에 뒤에 있는 첫 번째 A가 요 100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요건 그대로 써줍니다.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쉼표, 나머지 부분도 계속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적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D가 나오죠. 이거 뭐냐, 정수 한 개가 이쪽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정수냐, 이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게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B에는 현재 2000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2000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괄호가 있었죠. 이 괄호를 여기에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printf라는 것은 자신의 이 문자열로 구성된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D, %D는 걔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떤 정수거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오느냐? 그 뒤에 따라 있는 요 A가 첫 번째로 가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두 번째 D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걸 또 보게 되면요. 밑에 건 또 조금 다릅니다. 자, 밑에 걸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 이 백슬래시 n이 있어요. 이 n.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뉴라인이라는 겁니다. 문자열 속에 백슬래시 n이 있으면 이 백슬래시 n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이스케이프가 뭐 탈출 문자라고 해서요. 얘는 어떤 기능을 갖냐면, 자, 이 printf라는 것은 자기가 출력한 것을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력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출력할 것이 있으면 자기 출력한 오른쪽에다 계속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백슬래시 n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printf가 나왔죠. 얘는 뉴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줄을 한 칸 바꾸라는 겁니다. 다음 칸으로 출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두 번째 printf에서는 이것이 없다라면은 이 두 번째 결과가 이 첫 번째 출력문 뒤에 가서 출력이 될 텐데, 이 두 번째 출력할 때 맨 앞에 백슬래시 n 줄을 바꿔라가 있기 때문에 얘는 출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명령어예요. 줄을 바꿔라 해서 두 번째 출력물이 이 다음 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해석을 해요.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도 %D, %D가 있는데 그 뒤에 두 개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C가 첫 번째 %D 값으로 가고 A에 저장된 값이 두 번째 %D로 들어갑니다. 그럼 C에 현재 3만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3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100이니까 여기 100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출력을 보면 이걸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괄호 열고 C, 그다음에 한 칸 띄고 이퀄 사인, 한 칸 띄고, 그다음에 C에 들어있던 3만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죠. 그리고 여기 괄호 닫고 이건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괄호 닫고 쉼표,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도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괄호 열고 그대로 출력을 해요. 그대로 출력한 다음에 D에는 요 A에 들어있던 값이 출력이 되니까 여기서 10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을 보게 되면요. 자, printf는 줄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printf는 따라서 여기까지 출력이 되게 되면은 줄을 바꾸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줄에 출력을 하게 되면요,
이 오른쪽에다가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이전에는 이 system.println에서 뭘 집어넣는데 그게 아무 것이 없죠.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이건 그냥 줄을 한 칸 바꿔줍니다. 예. 줄 한 칸을 띄워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출력하는 것이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줄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쪽 출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를 출력을 했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이 됐는데 이게 보게 되면 좀 숫자들이 줄이 좀 안 맞아 있습니다. 보기가 좀 보기 좋지는 않죠.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이 프린트F를 이용해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줄로 맞출 수가 있어요. 줄 맞춤이 가능한데, 자,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저 system.out.printf는 똑같아요. 얘는 요 다운표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출력하려고 하는데, 요 %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들은 글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달리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요거 뭐냐면요, %6D 하게 되면 D자니까 여기 정수가 온다라는 겁니다. 정수가 오는데 앞에 6은 뭐냐? 그 정수를 6자리에 출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지금 여기로 지금 A가 들어오죠. A에는 지금 100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100을 갖다 출력을 하는데 100을 6자리에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 칸이 있으면 6자리에 100을 쓰니까 3칸이 남죠. 그 숫자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립니다. 빈 칸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서 B는 이제 그대로 적다가 다시 %6D 하게 되면 6D에는 이 B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D니까 이 D 값을 출력을 요 B 값을 출력을 하되 B에 현재 2000이 저장돼 있죠. 걔를 6자리에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따라서 두 자리가 남겠죠. 남으면 숫자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출력문이죠. printf에서, 자, 이 경우에도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자, 위에서 printf는 자기 쓸 거 다 쓴 다음에 줄을 안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밑에 내려와서 시작하자마자 줄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쓰지 말고 다음 줄에 쓰기 시작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출력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자, %6D에는 C에 들어있는 값이 오죠. 그 다음에 이 %6D에는 A에 들어있는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이 정수들을 6자리에 출력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하고 아래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윗부분에서는 줄이 좀 안 맞았죠. 근데 밑부분을 보게 되면 이 줄이 딱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어떤 수가 크기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printf는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println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한 줄을 한 칸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제는 이제 이 printf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printf는 이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려고 하는데 %d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d는 내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가 여기로 들어오죠. 두 번째 %d는 두 번째에 들어 요 값이 일로 오는 겁니다. 이것이 변수라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요, 변수 뭐 a다 그렇다면 a에 들어 있는 값이 일로 가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상수 정수를 썼으니까 상수가 그냥 가는 겁니다. 22. 그 다음에 세 번째 %d에는 세 번째 값이 일로 들어가서 출력이 되죠. 그리고 printf는 자동적으로 줄을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걸 집어넣었죠. \n가 뭐냐,
얘는 이게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문이라고 그랬죠. 백슬래시에는 내 쓸 거를 다 쓰고 그리고 줄을 한 칸 바꿔라는 거죠. 따라서 다음번에 뭐 출력할 것이 있으면 이 우측에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줄에 가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printf예요. 처음에는 좀 혼동이 되지만 뭐 자주 쓰면은 아주 익숙해질 겁니다. 이 printf는 C 언어도 똑같습니다. C 언어하고 자바하고는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예제를 조금만 더 보죠. 이거 뭐 조금 전 예제하고 똑같은 예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디플러스 같은 데서 실행을 시키고 에디플러스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게 도스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게 줄이 딱 맞습니다. 근데 에디플러스에서 실행을 시킨 사람들 중에는 요 밑에 있는 두 개가 이 줄이 안 맞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폰트를 고를 때 우리 폰트들이 모노스페이스 폰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모노스페이스는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일반적인 폰트는 가령 2를 쓰고 뭐 3, 4를 쓸 때 이 폰트를 출력하는 이 넓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1은 아무래도 좁죠. 4 같은 건 좀 넓고요. 근데 폰트가 모노스페이스 폰트라고 그러면은 어떤 글자를 쓰건 간에 똑같은 넓이에다가 씁니다. 똑같은 넓이. 그럴 때 이 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줄이 잘 안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에디플러스에서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보기 창 있죠. 보기 창에서 그 폰트를 모노스페이스 폰트로 골라주면 돼요. 모노스페이스 폰트의 대표적인 것이 이 콘솔라스 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솔라스. 여러분 에디플러스에 자동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D2 코딩. 여러분 이 폰트라는 거는 이거 다 저작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남의 폰트 잘못 쓰다가 괜히 뭐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D2 코딩이라는 거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이 네이버가 개발해 놓은 폰트입니다. 이게 모노스페이스 폰트예요. 그리고 D2 코딩은 우리 한글도 좀 잘 표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콘솔라스 폰트를 쓰게 되면 영어 폰트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 한글이 좀 보기 싫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탕체가 한글은 바탕체가 엮여져 있거든요. 근데 D2 코딩 체를 갖다가 쓰면은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서 이 D2 코딩 검색하면요, 이거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다운 받아 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그냥 설치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D2 코딩을 에디플러스 같은 데서 선택해 가지고 보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스에서 실행시킬 때 되는 이유는 도스는 대개 경우 이 모노스페이스 폰트를 자동적으로 씁니다. 사용자가 특별히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줄이 맞아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요 %d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우리가 뭐 출력 지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d는 이 자리로 한 개 정수가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정수, 이 d자는요. 그럼 실수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게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자, %d는 정수를 출력할 때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런 200 같은 숫자들이요. 실수는 %f를 써주면 됩니다. %f.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우리가 출력하고 싶다. 그럼 %d가 아니고 그 자리에다 %f를 갖다 써주면 됩니다. %e는 뭐 지금으로서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뭐 출력을 이런 형태로 해주는 거예요. 이 과학적 표기법으로. 그럼 %s는 뭐가 오느냐? 여기에 문자열이 옵니다. 스트링. 이런 거 다운표로 쌓인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출력할 때는
%s를 써주면 돼요. %c는 카 타입 한 개 문자를 우리가 출력할 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불림 변수예요. true 또는 false. 그럼 얘는 true 아니면 false를 출력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출력했다 해서 이 \n은 이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령문으로서 줄을 바꾸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실행이 되면 얘는 무조건 줄 한 칸 바꾼 다음에 A, B, C를 출력을 해버립니다. 예, 예제가 좀 있네요. 프린트F의 예제. 자, A에는 true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A는 불림 변수로 정의를 해놨죠. 그 다음에 대문자 G는 카 타입이요. 그리고 B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링은 아직 명확히 다루지 않았지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다운표로 쌓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스트링입니다. 문자열. 예? 문자 한 개는 싱글 코트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얘는 문자 한 개입니다. 이 문자. 그 다음에 D에는 더블 값으로 이걸 저장을 했고요. E는 더블 값으로 좀 더 큰 수를 저장을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출력문을 봐보죠.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 B자에 A에 들어있는 값이 오죠. 근데 A가 현재 불린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B를 썼고 A에 현재 지금 true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출력하는 것은 A는 true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출력을 보죠. 자, 그 다음 출력은 얘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 하는데 맨 앞에 %n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출력했을 때 printf는 줄을 안 바꿉니다. 예? 줄을 바꿔주라는 것이 없죠. 따라서 실제로 다음에 뭘 쓸 때 이 오른쪽에다 쓰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출력문이 들어오자마자 %n 줄을 바꾸라고 그랬죠. 따라서 무조건 여기서 줄을 바꿔서 그 밑에 줄에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b는 %c. 근데 %c는 뭐였나요? 문자 한 개를 받죠. 예, b가 지금 카 타입이죠. 따라서 여기서 b는 g다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얘도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n이 없죠. 따라서 줄을 안 바꿔줍니다.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줄을 바꿔줬죠. 따라서 오른쪽에 쓰려고 하지만 그 다음번 출력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n이 있으니까 줄을 바꿔서 그 밑에 줄에 출력합니다. 그리고 C는 하고 %s 스트링이죠. 문자열이 오는 자리죠. C에 들어있는 스트링 A, B, C, D, F, G를 여기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n 줄을 바꿔라.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출력을 하죠. D는 하고 이번엔 %f가 왔죠. 이거는 실수가 오는 자리죠. 따라서 D에 이 값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n 줄을 바꿔라. 그래서 다음 줄에 출력을 하고 2는 해서 2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이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2를 썼기 때문에 이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현을 해주죠. 예? 플러스 0사니까 실제로는 0이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 1로 와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줄을 바꾼 다음에 따라서 다음 줄에 쓰죠. 자, 이건 이제 또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20.3F라는 것이 나왔죠. 자, F는 실수를 적는다라는 거고요. %가 이제 달리 해석하라라는 그 기호가 되겠고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20.3은 무슨 뜻이냐면요. 실수를 출력을 하는데 총 20자리에다가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요 .3은 무슨 뜻이냐? 소수점 이하는 3자리까지만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이 값이 들어있는데 이 값을 총 20자리에 출력을 하라고 그러니까 빈 공칸이 많이 남겠죠. 이런 경우 항상 빈 공칸은 왼쪽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숫자를 오른쪽으로 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수점 이하 1, 2, 3까지만 출력을 합니다. 여기 1, 2, 3, 4, 5인데 4, 5는 출력을 안 해주죠. 여기서 잘랐죠.
예? 퍼센트 3F니까 예? 퍼센트 3. 그 밑에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 4F 하게 되면요. 점 4F 하게 되면 실수를 출력을 하는데 점 왼쪽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자리를 안 잡아줄 테니까 그 실수를 정확히 표현하라는 겁니다. 다만 점 4만 들어왔으니까 소수점 이하로는 4자리까지만 출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 값에 1, 2, 3, 4, 5는 출력을 하지 않고 이거 스스로 반올림을 했네요. 예. 그래서 1, 2, 3, 5가 출력이 됐습니다. 예. 반올림이 되어 있습니다.